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대의 생존 가이드.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기도 전에 이미 오늘의 일정이 뇌 속에 떠오릅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도 메시지가 전송되고 생각만으로 음악이 재생되며 머릿속으로 검색을 하는 그런 세상을 말입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지만 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 기술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이미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메타는 손목의 신경신호로 가상현실을 조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싱크로는 혈관을 통해 뇌에 센서를 삽입하는 비침습적 방법을 상용화했고, 이미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우리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셜미디어에 중독되어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 우리가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현대인은 하루에 150번 이상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을 디지털 스크린을 바라보며 보냅니다. 이제는 뇌까지 연결하겠다니 과연 이것이 인류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재앙일까요? BCI 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편리함의 증대가 아닙니다. 인간의 정의 자체를 다시 써야 하는 존재론적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불을 발견했던 원시인, 농업을 시작했던 신석기인, 증기기관을 만들어낸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들이 겪었던 변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뇌 자체가 변화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히 도구였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우리 뇌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사고와 결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닙니다. 호모사피엔스가 호모 사이버네티쿠스로 진화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오디오북은 바로 그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것이 과연 진화인지 아니면 인간성의 상실인지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제1장 BCI 기술의 현재, 희망과 현실 사이. 현재 BCI 기술이 보여주는 성과들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전신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고 팔을 잃은 사람이 뇌파로 로봇 팔을 조작하여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뉴럴링크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노엘 씨는 척수 손상으로 8년간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뇌에 이식된 칩을 통해 분당 90단어의 속도로 생각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의학적 기적이라 할 만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BCI 기술이 보여주는 학습 능력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들은 뇌파 패턴을 학습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시스템은 사용할수록 더욱 정확해집니다. 마치 뇌가 기계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기계가 뇌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러한 성공 사례들 뒤에는 수많은 실패와 부작용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들 말입니다. 뇌에 정극을 이식하는 수술 자체가 감염, 출혈, 신경 손상의 위험을 동반하며 장기간 사용 시 전극 주변 조직의 흉터화로 인해 신호가 약해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초기 BCI 실험 참가자들 중 일부는 감염으로 인해 시스템을 제거해야 했고 어떤 이들은
예상치 못한 신경학적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약 860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뉴런은 평균 7층의 시냅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복잡성을 의미합니다. 전체 시냅스 연결의 수는 약 100조 개에 달하며 이는 은하수에 있는 별의 개수보다도 많습니다. 현재의 BCI 기술은 이중 극히 일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뉴런 신호만을 읽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기 위해 무대 뒤편에서 몇 개의 악기 소리만 들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하모니를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보량인 것이죠. 뇌의 각 영역은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생각이나 감정도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언어 영역인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 등이 모두 관여합니다. 현재의 BCI는 이런 복잡한 네트워크의 일부분만을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대 광고입니다. 벤처 캐피털의 투자를 받기 위해 많은 BCI 스타트업들이 실제보다 과장된 능력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5년 내 텔레파시 구현, 생각으로 모든 기기 제어, 기억 다운로드 가능 같은 황당한 주장들이 언론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현재 가장 발전된 BCI 시스템도 단순한 커서, 움직임이나 키보드 타이핑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당 40단어 정도의 속도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타이핑 속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이런 성과도 수개월에서 수년간의 훈련과 조정을 거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혁신적 돌파구라고 홍보하는 기술들도 실제로는 수십 년 전부터 연구되어 온 기본 원리들의 조합일 뿐입니다. 진정한 혁신보다는 마케팅이 앞서가는 상황인 것이죠. 또한 BCI 기술의 효과는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같은 기술을 사용해도 어떤 사람은 몇 주 만에 능숙하게 사용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몇 달이 지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합니다. 이는 뇌의 개별적 특성, 학습 능력, 집중력, 심지어는 성격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입니다. 나이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뇌는 상대적으로 가소성이 높아 BCI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기존의 뇌 손상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BCI 시스템 사용에는 상당한 정신적 피로가 따릅니다. 뇌파 패턴을 지속적으로 제어해야 하는 것은 마치 계속해서 명상을 하거나 고도의 집중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자들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용한 후에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BCI가 일상적인 도구로 사용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BCI 임상시험들은 대부분 몇 년 이내에 단기간 결과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뇌 조직과 정흑 사이의 장기적 상호작용, 면역 반응, 신경 가소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것이 미지수입니다. 또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 때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BCI 기술의 1세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처럼 지금은 매우 원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뇌라는 것이 컴퓨터 하드웨어처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가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2장 의료혁명의 빛과 그림자. 의료 분야에서 BCI 기술이 보여주는 성과는 정말로 기적과 같습니다. 척수 손상으로 전신마비가 된 환자가 뇌파로 휠체어를 조종하고, 뇌졸중으로 언어 능력을 잃은 사람이 생각만으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들은 ALS, 즉 루게릭병 환자가 BCI를 통해 하루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잠금 증후군이라 불리는 상태의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마치 자신의 몸 안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프랑스의 한 환자는 BCI 기술을 통해 2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물을 마시고 싶다, 음악을 들려달라 는 간단한 요청부터 복잡한 감정 표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BCI 기술도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각 피질에 직접 전극을 이식해서 카메라로 받은 영상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인공시각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점들의 패턴 정도만 인식할 수 있지만 환자들은 물체의 윤곽을 구분하고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BCI 기술의 발전은 동시에 뇌과학의 새로운 발견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손상된 뇌 부위의 기능을 다른 부위가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뇌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기관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 피질이 손상된 환자에게 혀나 피부를 통해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는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나서 새로운 입력 경로를 통해서도 시각적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뇌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BCI 연구를 통해 의식과 주의 집중, 기억 형성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뇌파의 특정 주파수 대역이 인지 기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서로 다른 뇌 영역들이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러한 의료적 성공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는 항상 가장 극적이고 희망적인 부분만이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 그리고 실패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연구윤리상 이런 부정적 결과들은 잘 공개되지 않습니다. 뇌수술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고, BCI 기기의 오작동이나 해킹 가능성, 장기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한 BCI 임상시험에서는 전극 이식 후 감염으로 인해 환자가 추가 수술을 받아야 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예상치 못한 발작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아직 뇌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BCI 기술이 뇌의 다른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격이나 성격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입니다. 현재 BCI 시술 비용은 수억 원에 달하며 이는 보험 적용도 제한적입니다. 미국에서 뉴럴링크 시술을 받으려면 약 1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결국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첨단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격차를 넘어서
신체적 능력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CI로 강화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계급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첨단 BCI 기술은 꿈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는 국가 간,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더욱 벌어뜨릴 수 있습니다. BCI 기술에 의존하게 된 환자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기술적 의존성입니다. 기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들은 다시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현대인들처럼 BCI 환자들도 기술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을 가지게 됩니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BCI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나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처럼 간단히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는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BCI 기술 제공 업체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파산할 경우 환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이런 상황에 대한 명확한 대피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뇌에 직접 개입하는 기술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도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BCI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생각이 내 것인지 아니면 기계가 만들어낸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는 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뇌와 기계가 결합되었을 때 과연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부 환자들은 BCI 시스템을 자신의 신체 일부로 느끼게 되는 체화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기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존감이나 자율성에 대한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의료용 BCI가 수집하는 뇌 데이터는 그 어떤 개인정보보다도 민감합니다. 뇌파 패턴으로부터 개인의 감정 상태, 인지 능력, 심지어는 기억까지도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해킹당하거나 악용될 경우의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뇌 데이터의 익명화도 기존의 데이터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 과제입니다. 의료용 BCI는 분명히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3장 디지털 노예가 될 것인가? 자유를 얻을 것인가? BCI 기술이 약속하는 미래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생각만으로 집안의 모든 기기를 제어하고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머릿속으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이는 마치 인간이 마법사가 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만으로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고 출근길에 뇌파로 자동차를 호출하며 회의 중에 머릿속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일부 연구진들은 이미 이런 시나리오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MIT의 연구팀은 생각만으로 스마트홈 기기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는 뇌파로 드론을 조종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이라는 편리한 기술로 인해 어떤 일을 겪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화장실에서도 SNS를 보며 잠들기 전까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인과 데이트를 하면서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가족과의 식사 시간에도 소셜미디어에 더 몰두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BCI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종속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고 했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일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24시간 언제든 일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BCI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생각의 속도로 일할 수 있는 자유는 곧 24시간 생각하며 일해야 하는 압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항상 인류의 자유와 해방을 내세우지만 정작 그들이 만든 것은 광고 수익을 위한 관심 경제였습니다. 우리의 주의력과 시간을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넘긴 것이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BCI를 통해 우리의 사고 패턴 자체가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SNS 알고리즘이 우리가 보는 정보를 필터링하고 검색 엔진이 우리의 관심사를 조작하는 것처럼 BCI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파 패턴을 분석해서 우리가 슬플 때는 쇼핑 광고를, 외로울 때는 소셜미디어 알림을, 불안할 때는 진정제 광고를 보내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서 사고의 조작에 가깝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쇼샤나 주보프 교수가 감시 자본주의라고 명명한 현상이 뇌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고 조작하려는 시도가 이제는 뇌파 데이터로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BCI 기술은 기존의 디지털 격차를 더욱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BC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능력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불편함처럼 BCI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강화되지 않은 인간은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 접근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 능력 자체의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도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에 따라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BCI 시대에는 이런 격차가 몇 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기술이 인간을 자원으로 전락시킬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BCI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뇌가 컴퓨터의 확장으로 여겨지면서 우리는 단순히 처리 장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업하느냐로만 평가받게 된다면 인간다움의 본질적 요소들, 즉 창의성, 감성, 도덕성, 영성 등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미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이 기계처럼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센터 직원의 통화 시간, 배달기사의 배달 속도, 공장 노동자의 생산량 등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평가됩니다. BCI 시대에는 이런 감시와 평가가 뇌활동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BCI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첫째, 기술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적 혁신이 반드시 인간에게 좋은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편리함의 이면에 숨어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BCI 기술이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술적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개인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편리한 기술이라도 그것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BCI는 분명 양날의 검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인간을 디지털 노예로 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제4장, 생각도 해킹당하는 시대.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했던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이었습니다. 아무리 독재자라도, 아무리 강력한 감시 체제라도 사람의 생각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종교재판소의 고문관도, 스탈린의 비밀경찰도, 빅브라더의 텔레스크린도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는 침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BCI 기술은 이 마지막 피난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BCI 기술로는 아직 복잡한 생각이나 감정을 완전히 해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면 뇌파 패턴을 통해 개인의 생각을 상당 부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미 일부 연구진들은 fMR, 아이스캔 데이터만으로도 사람이 보고 있는 이미지나 들은 단어를 상당한 정확도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연구진들은 2017년 뇌파를 해석해서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문장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아직은 단순한 단어나 짧은 문장 수준이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머지않아 복잡한 생각도 읽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해킹 사례들을 목격해왔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부터 의료 기록, 심지어 국가 기밀까지 해킹당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2017년 에퀴팩스 해킹으로 1억 4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2019년 캐피탈 원 해킹으로 1억 명의 고객 데이터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뇌파 데이터만큼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일까요?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은 해킹당하지 않는 시스템은 없다. 다만 아직 해킹당하지 않은 시스템만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BCI 시스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뇌파 데이터는 기존의 어떤 개인정보보다도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해커들이 BCI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뇌파 데이터로부터 개인의 성격, 선호도, 정치적 성향, 심지어는 질병 위험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는 범죄자들에게는 금광과 같을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단순히 뇌파를 읽어내는 것을 넘어서 역으로 뇌파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미 경두계 자기자극이나 경두계 직류자극 같은 기술들이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서 인지 능력이나 감정 상태를 일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2020년 듀크 대학의 연구진들은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사람의 의사결정을 조작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외부 자극에 의해 영향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해커가 BCI 시스템에 침입해서 사용자의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우울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특정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거짓 기억을 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인드 컨트롤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숨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CI가 뇌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까지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와 회의를 하면서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반대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연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로 기록되고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진심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추측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투명하게 드러난다면 인간관계의 묘미와 깊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케팅 업계는 이미 BCI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뇌파를 분석해서 어떤 제품에 진짜로 관심이 있는지, 어떤 광고가 실제로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마케팅의 성배와 같을 것입니다. 이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우리의 온라인 행동을 추적해서 개인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CI 시대에는 이런 추적이 뇌파 수준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들까지도 마케팅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소비자 조작의 완성형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심리적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겨냥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면 과연 그것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도박장에서 사용하는 심리적 조작 기법들이 일상생활 전체로 확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나 권력기관이 BCI 기술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생각 경찰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반정부적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이 감지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사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는 외부 행동만을 추적하지만 BCI 기술이 결합된다면 내면의 생각까지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충성도, 수능성, 체제에 대한 만족도 등이 뇌파로 측정되고 점수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이런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완벽한 사회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권력자들에게 BCI는 꿈 같은 도구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BCI 기술이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이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조현병의 징후를 뇌파 패턴으로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예방적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폭력 성향이나 반사회적 행동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서 개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미래 범죄자 색출이라는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미리 체포하는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예측의 정확성입니다. 뇌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행동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정신세계를 단순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환원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명확하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모순되고 중층적이며 맥락에 따라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라도 아침과 저녁에 뇌파 패턴이 다를 수 있고 날씨나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배경, 개인의 경험, 현재 상황 등이
모두 뇌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복잡성을 무시하고 뇌파 패턴만으로 인간을 판단한다면 수많은 오판과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뇌파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뇌파 정보는 현재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GDPR처럼 강력한 데이터 보호 규정이 뇌 데이터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BCI 시스템의 보안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수준의 보안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 기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암호화, 접근 제어, 침입 탐지 등 모든 보안 기술이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용자가 자신의 뇌파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든 데이터 수집을 중단하고 기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넷째, BCI 기술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기업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시민사회 조직이 감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개인 차원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보안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BCI 기술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사적인 영역이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술의 편리함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5장 일자리의 종말과 새로운 노동의 탄생. BCI 기술이 가져올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는 일자리와 노동의 근본적 변화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창의적 지적 작업들이 BCI와 AI의 결합으로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번역가, 회계사, 변호사, 의사, 심지어는 프로그래머까지도 BCI AI 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뇌와 직접 연결된 AI가 방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인간 변호사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분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BCI로 강화된 AI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듣는 순간 전 세계의 모든 의학 논문과 사례를 검토하고 가장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의사가 몇 시간 또는 며칠에 걸쳐 고민해야 할 문제를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BCI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해도를 파악하고 각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과 창작 분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며 소설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BCI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술가의 뇌파를 분석해서 그들의 창작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모방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BCI로 강화된 예술가는 수백 명의 거장들의 스타일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조합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베토벤의 음악적 구조, 피카소의 시각적 감각, 셰익스피어의 언어적 재능을 모두 결합한 창작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실리콘밸리의 상투적인 거짓말입니다. 산업혁명 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계가 단순 노동을 대체하면 인간은 더 고급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치열한 경쟁과 더 극심한 불안정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모두 예술가나 철학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내몰렸고 그마저도 이제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BCI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소수의 BCI 엘리트들은 더욱 흥미롭고 보람있는 일을 하게 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BCI 시스템의 보조 역할을 하는 인간 부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현재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알고리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BCI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작업 속도의 혁명적 증가입니다. 생각의 속도로 문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복잡한 분석을 해내며 실시간으로 다국어 번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인간을 기계의 속도에 맞춰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이메일과 메신저 때문에 즉석 응답을 강요받고 있는데 BCI 시대에는 이런 압박이 몇 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숙고하고 성찰하는 시간은 사치가 되고 끊임없는 즉석 반응만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사고를 기계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BCI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 착취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뇌를 직접 연결한 상태에서 일하게 되면 휴식이나 집중력 저하 같은 인간적 한계를 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주들은 BCI로 연결된 상태에서는 24시간 일할 수 있지 않느냐며 더 긴 노동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집중도나 의욕을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집중도는 평소보다 15% 낮습니다. 창의성 지수가 기준치에 못 미칩니다. 감정 상태가 업무에 부적합합니다. 같은 피드백을 받으며 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마저도 생산성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BCI 기술은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BCI 시스템 설계자, 뇌기계 인터페이스 전문가, 인지 강화 컨설턴트,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관, 뇌파 데이터 분석가, BCI 윤리 전문가 등의 직업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직업들은 대부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할 것이고 기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45세에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갑자기 뇌파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의 수가 사라지는 일자리의 수를 보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과거의 기술 혁신에서는 대체로 새로운 일자리가 사라진 일자리보다 많이 생겨났지만 BCI와 AI의 결합은 그 규모와 속도가 전례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6장 사랑과 감정도 기술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의 가장 내밀하고 신성한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사랑과 감정도 BCI 기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신경과학 연구들은 사랑, 애착, 공감 같은 감정들이 특정한 뇌 영역의 화학적, 전기적 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우리의 감정을 좌우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며 애착과 신뢰감을 증진시키고 도파민은 쾌감과 보상감을 만들어내며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조절합니다. 그렇다면 BCI 기술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사랑이나 행복도 기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일부 연구진들은 전기 자극을 통해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켜 인위적인 쾌감을 만들어내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BCI 기술은 이런 감정 조절을 더욱 정교하고 즉각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슬플 때 버튼 하나로 기분을 좋게 만들고 화날 때 즉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면 과연 누가 이런 유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의 기복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좋은 감정만을 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현재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비슷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요와 댓글로 얻는 즉각적 만족에 중독되어 현실에 깊이 있는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연애와 결혼 시장에서도 BCI 기술의 영향이 클 것입니다. 상대방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진짜 관심이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더 정직하고 투명한 관계를 만들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마음을 추측하거나 오해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신비로움과 발견의 즐거움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감정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감정의 진정성입니다.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사랑이나 행복이 진짜 감정일까요? 자연스럽게 발생한 감정과 인위적으로 조작된 감정 사이에 도덕적, 철학적 차이가 있을까요? 이는 수천 년간 철학자들이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고 살던 사람이 진짜 세상을 본다면 과연 무엇이 더 실제적일까요? BCI로 만들어진 행복감과 자연스럽게 느끼는 행복감 중 어느 것이 더 진짜일까요?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BCI 기술이 아이들의 감정 발달에 미칠 영향입니다. 어려운 감정을 직접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은 인간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좌절, 실망, 슬픔 등의 부정적 감정들도 인격 형성에 필요한 경험들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BCI로 부정적 감정을 즉시 조절하는데 익숙해진다면 과연 정서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 얻는 지혜와 성장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인간 고유의 감정 조절 능력이 퇴화할 수도 있습니다. 제7장 현실적 준비,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BCI 기술의 발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가 BCI 연구에 투자되고 있고 주요 기업들과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비하느냐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준비들부터 시작해서 가족, 지역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대비책들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BCI 시대에는 훨씬 복잡한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뇌과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BCI 기술이 어떤 원리로 뇌와 상호작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소양입니다. 뉴런, 시냅스,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뇌의 각 영역이 담당하는 기능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뇌파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한
뇌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BCI 기술이 제공하는 정보나 제안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작되거나 편향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기술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도 기술의 밝은 면만 강조하고 어두운 면은 축소하거나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BCI 기술이 많은 것을 대신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것에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 자립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BCI 기술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건전한 회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기업들의 과대 광고에 속지 마십시오. 곧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약속들은 대부분 과장된 것입니다. 기술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보십시오. 독립적인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고 여러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동시에 기술 자체를 악마화하지도 마십시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BCI 기술도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BCI 기술이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 학부모로서,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받을 교육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에 집중하십시오. 정답을 외우는 것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왜? 라고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십시오. 자연과의 교감, 예술 활동, 체육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고르게 발달시켜 주십시오. 특히 디지털 기기 없이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 주십시오. 결론, 인간다움을 지키며 미래로 나아가기.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BCI 기술이 인간을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노예로 전락시킬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칼이 요리에도 쓰이고 범죄에도 쓰이듯 BCI 기술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기술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수많은 기술적 혁신을 겪으면서도 인간다움의 본질을 지켜왔습니다. 문자의 발명, 인쇄술의 보급,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치면서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BCI 기술은 이전의 기술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외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뇌, 즉 사고와 의식의 중심부에 직접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BCI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BCI 기술이 이런 자유의지를 제한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감정과 공감 능력입니다. 기쁨, 슬픔, 사랑, 분노 등의 감정과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기계적으로 조작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창의성과
상상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BCI 기술이 이런 창의성을 돕되 대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넷째, 도덕적 판단력입니다. 선악을 구분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사회의 기초입니다. 이런 판단력은 기술이 아닌 인간의 양심과 지혜에서 나와야 합니다. BCI 기술이 인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민주적이고 투명한 발전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수의 전문가나 기업가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BCI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결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강력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 보장, 충분한 정보 제공과 자발적 동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등이 핵심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 창의성, 감성, 윤리적 판단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철학, 윤리학,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넷째,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BCI 기술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술적 격차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BCI 기술의 영향은 국경을 넘어서므로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인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적 규범과 협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성경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만남과 교감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BCI 기술도 결국 인간을 더욱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술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주인이 될 것인가? 인간다움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더욱 인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BCI 기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선택이 기술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BCI 기술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택과 노력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를 함께 헤쳐나가는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BCI 기술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